코스닥이 4%, 5%가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었고,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장이 조금 충격적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클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바이오주들 급등 나왔을 때, 급락 나왔을 때도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었고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리먼 사태 때 급등락이 나오는 시장도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리먼 사태 때 급락이 나왔거든요. 올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또 올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들을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급등락이 나왔다라는 것에 변동성에 놀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변동성이 또 크게도 나올 때도 있고, 또 변동성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잔잔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좀 느껴졌을 것이고, 시가총액이 30조, 40조 되는 종목들이 개별주처럼 1000억, 2000억짜리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잘 기억을 했으면 될 것 같고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졌다, 쇼크버링을 이용한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들어와서 물량을 다 털어가고, 또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또 큰 손실을 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나오거나 예기치 못하는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건데요. 거대 세력, 메이저 세력들의 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변동성 장세가 올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한 발 물러서든지 아니면 매매에 가담을 하든지 이런 포지션을 정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번 변곡을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에코프로가 왜 하필이면 그날,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급락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라 좀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다면 실전 투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헤지펀드, 쇼커버 이런 이야기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매도하는 데에서 실전에서 그렇게 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 어떤 매매를 하시냐, 2차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냐,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2차전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종목 물어보니까 동전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년 전에 물려온 거 아직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매도 세력이나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런 돌아간 썰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뚫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요? 본질에 좀 집중을 하자,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수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주봉을 보시면은 저는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바닥권에서 1차 상승 나오고요. 주봉에서 봤을 때 N자형 상승이 나왔죠. 여기가 얼추 목표치가 됩니다. 상승만큼 나왔죠.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 구간이면 목표치까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1차 목표치까지, N자형 목표치까지 나온 상태에서 더 가는 걸 우리가 슈팅이라고 그러는데, 파동 이론상에서 3파는 상승 2파는 1.628배가 더 나옵니다. 연장 파동이 더 나옵니다. 결국은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더 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가 나왔고 목표치를 지금 오버해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목표치는 여기까지 140만원 정도가 다 왔다라는 거죠. 여기가 목표치까지 왔다. 이 목표치에서는 한번 쉬었다 가거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그럼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다면 하락을 예측까지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이 2차 전지주가 한번 조정을 받을 구간이었구나,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쇼커버링을 이용한 헤지펀드들의 공격, 이런 썰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내가 분석을 해서 흐름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실전에 필요한 시나리오 작성을 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후반부의 지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죠. 여기서 저항력이 왔기 때문에 지수가 더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더 많은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2차전지 대장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목표치까지 와 있는 상태고, 지수도 저항권에 와 있고, 조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는 걸 아예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저항권에 와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지수가 내려오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900포인트와 요 구간 돌파된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안착할 때 개별주 흐름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수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가 여기랑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단봉으로 5개월 연속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는 한 방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장에서 모조리 급락이 나오고 모조리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지만 여기서 반등 나올 때와 여기서 반등 나올 때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구간에서 이 저항권에서 돌파를 못하고 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렸다가 이 추세대 돌파된 고점 이 추세대에서 지금 다시 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자리를 잡아준다면 코스닥의 개별주 2차 전지들은 당분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코스닥에 소외됐던 종목들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개별주 종목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종목들이. 업종별로 보면은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반도체, AI, 로봇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강했던 종목, 올 상반기에 강했던 AI, 반도체, 로봇 이쪽이 강했잖아요. 그동안은 2차 전지가 워낙 포스코 그룹들이 순환하면서 돌고 2차 전지, 리튬 이쪽이 너무나 강하게 돌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정을 받을 때 빠져나왔던 돈들이 지금 그쪽으로 순환하면서 돌고 있다. 그럼 그쪽이 어느 정도 수급이 돌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단에서도 이제는 반등이 서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빠져가 있는 종목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대장주 우순으로 하고 1등주 우순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AI 있는 종목이 전부 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AI 종목 중에서 1, 2, 3등이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제약바이오에서도 그 섹터 내에서 1등, 2등주가 있잖아요. 그 1등주가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리도 추두주의 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대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목표치가 나왔고 목표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에서 두들겨 맞을 구간에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이 저만 알까요? 아니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N자의 목표치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는 경계 매물도 나올 거고 차익 매물도 나올 것이고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자, 조정 봐주면 들어가자, 이런 마인드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도는 데다가 지수도 고점에서 저항받는 구간이지 강하게 들어와서 치고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타이밍을 갖고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뭐 워낙 썰들이 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N자의 목표치 구간에 왔을 때는 경계를 가지고 조심히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구간들은 이제 막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이런 목표치까지 완성한 자리에서는 끝자락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그러고 언더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매매하는 거는 우리가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표치까지 상승한 자리에서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하락의 위험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해야 된다. 현금화를 챙기셔야 된다. 개별주나 대형주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 하단배들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넘어갈까요? 못 넘어갑니다. 이 정도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왔을 때 875포인트를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지 않고 그 상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목 장세가 나올 겁니다. 우리 일반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 상승한 거를 보면 이 고점을 딱 맞춰놓고 오늘 상승 마감이 됐잖아요. 고점 자리, 이런 고점 자리, 이런 고점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더 상승폭이 남아있는데 이런 저항권에 부딪히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걸 뚫어버리면은 여기 목표치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데 못 뚫어버리니까 그대로 맞아버리는 거예요. 이 추세선을 못 뚫어버리니까 매물이 나와버리는 거다. 이 하단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종목 장세가 나오고 만약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또 힘든 시장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전제를 깔아놓고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 좀 별로 재미없어 하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니까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